사이다 한 병의 추억 기억나시나요? 김밥 한 줄과 사이다 한 병, 소풍의 꽃이었습니다. 그때 마시던 달콤한 사이다 맛, 목구멍을 때리며 넘어가는 탄산의 짜릿함, 잊을 수가 없죠. 기차에서 엄마가 까주던 삶은 달걀, 그 목매물 풀어주던 사이다의 시원한 맛, 지금 생각해도 참 그립습니다. 술맛을 잘 모르던 시절, 막걸리에 섞어 벗들과 나누던 사이다의 향긋함, 그 시절 술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술친구들 의외로 꽤 있죠.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술친구 시작합니다. 단양주는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어 술을 빚는 방식입니다. 오늘 빚을 사이다 막걸리는 전통적인 단양주에서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술을 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팽함이 1kg에 물 2리터, 정제 요소를 쌀 대비 1%인 10g을 넣어 당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는 맥주 양주에서 당즙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맥주 양조 시에는 바라보리인 몰트를 끓여 당즙을 취하는 방식이고, 여기선 정제 효소를 넣어 전분을 당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곡물은 바라시 효소를 분비해 전분을 당화시킵니다. 맥주 양조는 이를 이용해 전분을 당화하는 거죠. 효소가 전분을 당화시키는 최적의 온도는 60도입니다. 그래서 몰트에 물을 넣고 60도까지 끓여 당즙을 만드는 것이죠.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효소는 죽지 않습니다. 효소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가끔 효소 발효란 말을 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효소는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매개 물질입니다. 발효는 효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걸리도 맥주처럼 당즙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전통 양조 방식으로는 옥수수 막걸리를 만들 때 이러한 방식으로 당화를 합니다. 몰트 대신 엿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몰트나 엿기름은 둘 다 바라보리입니다. 차이는 몰트는 건조와 로스팅 과정을 거쳐 보리의 싹을 제거한 것이고, 엿기름은 싹이 있는 채로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 방식은 누룩을 당화와 발효제로 사용합니다. 누룩은 그 속에 누룩균이 황구, 백국과 젖산균, 그리고 다양한 야생 효모가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60도로 끓이면 전부 사멸합니다. 때문에 고두밥이나 죽을 20에서 25도로 식힌 다음 누룩을 투입하는 것이죠. 맥주 만드는 방식을 양조용어로 단행복 발효, 인디펜던트 투스텝 퍼멘테이션이라 합니다. 당화와 발효를 독립적으로 한 단계씩 나누어 진행한다는 뜻이죠. 와인은 단발효, 싱글 스텝 퍼멘테이션이라 합니다. 당화 과정이 생략되어 한 번으로 술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육을 으깨 효모를 투입하면 되니까요. 누룩으로 술을 빚는 걸 복행복 발효, 더블 스텝 퍼멘테이션 또는 병행복 발효라 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누룩으로 빚는 방식이 전통적이면서도 오히려 더 진보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빚을 술이 사이다 막걸리이기 때문에 쌀의 당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사에서 외국인들이 사이다를 샴페인 맛이 나는 음료라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막걸리는 샴페인 맛이 나는 막걸리로 만들려 합니다. 계획대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7, 80년대 유행하던 막사의 황금 비율은 막걸리 2병에 사이다 1병이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1500대 340입니다. 사이다의 비율은 23% 정도로, 당시 막걸리의 도수가 6도이니까 사이다를 첨가한 막사의 도수는 5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도인 맥주의 도수와 비슷해집니다. 또한 단맛과 탄산이 풍부해져 당분 섭취가 부족하던 시기 값싸게 섞어 마시던 술이었을 겁니다. 막걸리의 인공감미료는 당도는 낮게 나오지만 실제 느끼는 단맛은 엄청납니다.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니 당도 측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술을 빚을 때 사이다를 얼마큼 넣어야 할까요? 사이다의 브릭스가 10.4라는 것은 물의 양이 89.6%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레몬향이 첨가되었지만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물의 양은 80% 이상일 것입니다. 주세법에서 허용한 부재료의 20%에 달하려면 사이다의 당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쌀 1kg 대비 20%를 계산하면 사이다의 양은 200g인데 그래선 이도 저도 아닌 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화 한 죽의 양이 3리터이니 사이다의 비율을 20%로 계산하면 600ml까지 가능합니다. 사이다에서 물을 제외하고 당분과 향만을 취한다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이다를 만들 건 아니니까요. 이미 검증된 23%의 비율에 따라 690ml를 넣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막걸리에 사이다를 넣었을 때의 단맛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다의 당분 역시 효모가 알코올로 변화시킬 테니까요. 대신 가수할 때 물 대신 사이다를 일정량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다 맛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후발효로 충분한 천연 탄산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쌀의 당화 과정이 끝났습니다. 당화할 때 주의할 점은 온도를 60에서 70도로 유지하면서 절대로 타지 않게 1시간 동안 무지하게 저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당즙의 브릭스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었더니 손이 떨리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쌀의 전분이 이 정도입니다. 맛은 당도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24브릭스인 와인포도는 먹어보면 달다 못해 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쌀술의 매력입니다. 이걸 발효시키면 최대 18%의 알코올이 만들어지겠네요. 당즙을 빠르게 식혀주겠습니다. 20도 내외가 좋습니다. 차가운 사이다를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사이다 690ml를 넣겠습니다. 현재 술덫의 온도는 38.7도입니다. 빠르게 식혀주겠습니다. 22.6도로 식었습니다. 사이다가 들어간 술덫의 당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6.6브릭스입니다.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술이 만들어지겠네요. 효모와 누룩을 투입하겠습니다. 퍼미빈 효모 2g, 랄빈 효모 2g을 넣겠습니다. 법제 후 냉동실에 보관했던 누룩 50g도 넣겠습니다. 효모 4g이면 충분해 누룩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사이다 막걸리는 물 누룩이 아닌 누룩과 효모를 술덫에 직접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잘 섞은 후 발효통에 넣으면 됩니다. 치댈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다와 쌀향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술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발효통 위에 술떡과 분리된 것들은 가급적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조에 예쁘게 앉혔습니다. 술이 잘 익어가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발효 상태입니다.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상쾌한 사이다 향과 쌀 향이 어우러져 매우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잠시 발효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발효가 끝났습니다. 단양주라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겨울철이라 그런지 2주일 정도 걸렸네요. 발효통에 남은 앙금을 모두 넣기 위해 물 500ml를 넣어 헹구었습니다. 사이다 막걸리는 5%로 재성할 예정이어서 지금 물을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도수를 측정할 때 들어간 물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원주의 도수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쌀을 미리 당화해서 그런지 술 지게미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룩 껍질 정도만 검출되었습니다. 사이다의 향은 그리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술을 거르면서 느꼈던 향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어라 딱히 말하기 힘든 오묘한 향입니다.
맛은 새콤하면서도 단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조금 애매한 맛입니다. 어차피 감미를 예상하고 빚은 술이라 감미료를 넣어 맛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성 후 남은 당은 11.7 브릭스입니다. 알코올 함량은 10도입니다. 물 2,500ml, 사이다 690, 팽함이 1kg으로 사이다 막걸리 원주 3,320ml를 얻었습니다. 원주 한 병은 숙성하고 나머지 2,820ml에는 5도로 가수 후 감미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1,320ml를 넣겠습니다. 정제수 역시 1,320ml를 가수했습니다.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180g을 넣었습니다. 덱스트린은 110g입니다. 아스파탐은 0.08g입니다. 구연산은 3g 들어갔습니다. 감미료가 들어간 술의 당도는 12.7 브릭스입니다. 원주에 남은 당 12.7 브릭스에서 1 브릭스 더 올렸지만 실제 느껴지는 단맛은 꽤 높습니다. 음료수에서 느껴지는 청량하면서도 익숙한 단맛이 납니다. 13일 총 312시간이 걸려 사이다 막걸리 10도 500ml와 5도 5640ml를 얻었습니다. 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제성 때 추가로 넣어준 사이다의 당분으로 후발효를 유도해 자연 탄산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야 하는데 조금 빨리 열었습니다. 탄산이 깨어나듯 거세게 올라옵니다. 사과로 만든 샴페인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단맛이 조금 많게 느껴집니다. 아스파탐의 양을 최소화했음에도 충분한 단맛입니다. 전체적인 맛으로만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언컨대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 마시던 사막보다는 훨씬 깊고 맛있습니다. 탄산감이 풍부하고 달콤한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빚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